윤석열의 무죄를 선고한 재판 결과가 지금 화제입니다. 해당 건이 왜 판세에 영향을 줄지 보고드립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바란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 사실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일단 이건 특검이 징역 2년을 구형한 부분이라서 사실 큰 건은 아닙니다. 본류는 내란이죠. 그러나 우리 지지층 입장에서 이거 다시 윤석열이 살아 돌아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이라 우리 지지층이 결집할 요소라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조이대는 지금 2차 사법 쿠데타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100% 민주당은 지금 준비하고 발의해둔 조이대 탄핵 카드를 꺼내들 것입니다. 이거에 대비해서 전국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 윤석열 관련 내란죄를 대법원에 뒤집으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9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이홍구 대법관이 퇴임한다는 점입니다. 이홍구 대법관은 시위 도중 혐의로 옥고를 치른 뒤 대법관이 된 진보 성향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전원 합의체 들어가면 무조건 조이대 마음대로 판결하는 게 더 쉬워집니다. 저는 조이대가 윤석열을 석방시키기 위해 핵심 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거나 수사권이 없었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보다 더 심각했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도 저질렀던 자이고 이는 사실관계를 부인할 수 없으므로 법 왜곡죄를 저질러서라도 석방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보이는데 다만 법원 내부 분위기가 아주 재밌습니다. 관련해 법원 내부에 대한 예측이 계속 적중해서 쇼츠와 SNS에서 화제가 된 분석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조희대가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안정적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여전히 이 내란 재판을 뒤집기 위해서 그래서 윤석열 세력이 복귀하기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꼼수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법원 내부에서 제가 전해오는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취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판사들 얘기죠. 판사들은 지금 조희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조희대가 저렇게 재판을 통해서 정치에 개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런 조희대의 행태에 대해서 과연 판사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판사들은요, 기본적으로 습성이 나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꼼짝 안 해요. 겨우 할 수 있는 거는 이빨 터는 거지. 이빨 터는 거, 그 다음은 뭡니까? 뭐, SNS든 뭐가 되든 글 쓰는 거밖에 없어요. 검사들도 똑같지 뭐, 사실 따지고 보면. 이빨 털거나, SNS에 글 올리거나, 이프로스에 글 올리거나. 판사 검사들, 키보드 워리어이거나, 아가리 파이터예요. 얘들 현실적으로 어떤 위협이 닥친다거나, 현실적인 위기가 닥치면 제일 먼저 깨갱할 놈입니다. 지금 판사들은요, 시민들 사이에서 분노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우리 민주진보진영의 시민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 폭발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야.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극우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민주진보진영에서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계속해서 조희대가 저렇게 장난질을 친다든지 계속 이상한 짓을 한다면 언제까지만 참고 있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연 어느 선까지 인내를 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해 상당히 궁금해하는 그런 태도가 보입니다. 제가요, 조희대가 윤석열과 짜고 지금 내란 재판을 뒤집으려고 하는 이런 작전을 쓰고 있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홍장원의 진술을 탄핵을 한 다음에 홍장원의 진술이 탄핵이 됐으니까 지금 뭐 정치인 체포 이거는 근거가 없는 게 되고 정치인 체포를 한다는 근거가 없으면은 내란을 일으킨 게 아니다. 아니 구체적인 뭐 딴 거 한 게 없잖아. 그냥 군대만 파견했을 뿐이잖아. 그럼 경고성 계엄이잖아. 요떤 개소리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무리 그럴싸하게 꾸민다고 하고 아무리 홍장원의 진술을 그렇게 어거지로 덮는다고 해도 그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판사들도 그걸 알아. 만약에 조희대가 그런 식으로 말장난을 한다면 그것이 어떤 여파를 보일지 알아요. 시민들이 가만히 참지 않을 거라는 거 알아. 만약에 조희대가 그딴 식으로 홍장원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리고 일반 판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야, 이 조희대 때문에
우리가 도매급으로 같이 죽게 생겼네? 조이대가 저런 장난을 친다. 그래서 내란 재판을 뒤집는다. 그래서 윤석열을 무죄로 석방한다. 그러면 진짜 그날은 폭동이 일어나는 날이지. 진짜 우리 시민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 조이대 잡으러 가자라고 하겠죠. 글쎄, 진짜 이번에 뼈도 못 추릴걸? 이런 상황을 감지한 판사들이 가만히 앉아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조이대한테 이런저런 방법으로 일정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은 자제해달라. 뭐 이런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사건에 개입을 한다거나 내란 사건 재판을 이상한 논리로 뒤집는다거나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를 조용히 보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조이대가 말을 안 듣는 거지. 조이대가 말을 안 듣는다는 징후는 어디서 드러나느냐? 지금까지 대법관을 임명 제청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임명해 준다고 약속을 하지 않으면 제청도 안 하겠다 이거지. 야, 뻘짓거리 하지 말고 조용히 있다 물러나. 이런 얘기가 지금 판사들 사이에서 나오고 조이대한테 전달이 됐다는 겁니다. 네, 공감합니다. 현재 우리 사법부가 처한 사항에 주목한다면 대법원장으로부터의 독립이야말로 대법관의 최우선 덕목이라 생각합니다. 5일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여한 12명 대법관 가운데 이 터무니없는 판결에 반대한 이가 단 2명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절망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최고 법관이라는 이들이 대법원장의 반헌법적 전행에 대부분 편승하고 말았다는 사실은 대법원의 병폐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국민과 헌법보다 대법원장의 눈치를 살피는데 급급한 대법관들이라니, 황제 대법원장이라는 비정상 구조에 길든 이들이 대법관이 되고 대법원장도 그런 후배들을 제청해온 게 작금 사법부 비극의 씨앗이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이번에도 자신의 선택을 고집하는 것은 이 비정상 구조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오기와 다름없습니다. 알려진 것처럼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조율 과정에서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 하는 탓에 대법관 후보 제청이 늦어지는 것이라면 사태는 심각합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추락의 책임에 더해 자신을 임명한 윤석열이 내란죄 유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민주적 정당성도 잃어버렸습니다. 솔직히 물러나야 마땅했습니다. 즉 대법관 후보 제청권자의 자격 자체가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자리를 보존하며 제청권을 행사하려 한다면 망가진 사법부를 되살리는 길이 무엇인지부터 고심해야 합니다. 그보다 개인적 선호를 앞세워 제청권을 행사하려는 행태는 대법원장 부적격 사유를 추가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어나바 정기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